자, 보시죠. 105페이지. 자,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금액입니다. 금액, 재고자산 금액. 재고액이, 깜짝이야. 재고자산의 금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재고자산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죠. 판매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초콜릿이 뭐 한 개당 500원이래, 500원. 한 개당 500원 좀 넘어가네. 한 개당 2,000원? 2,000원인데 내가 10개를 샀대요. 그러면 우리가 2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2만 원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10개가 수량.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당 2,000원. 요게 단가.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배우잖아요. 회사들은 우리가 초콜릿을, 물건을 사오고 팔 때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물건을 사오고 팔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면 돼요?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되죠. 바코드 찍으면 알아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옛날이다라는 건 컴퓨터 없음. 그렇죠? 아니, 바코드 없음. 그렇죠? 바코드가 없던 시절 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쪽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바코드가 없던 시절이면 내가 이제 상품을 사오고 상품을 팔 때마다 어떻게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여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옛날. 요즘 말고 요즘 다 바코드 찍어요.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일기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뭐냐? 일기를 맨날 쓰는 방법. 맞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라이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기를 막 매일 쓰는 거야. 그러면 야, 안 질리니? 그냥 일기는 원래 몰아서 쓰는 거란다.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몰빵. 그죠? 요즘은 또 날씨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강조해, 저 많이 어렸을 때. 저 많이 어렸을 때 날씨를 어떻게 알아? 맞죠? 그래서 조금 흐림, 조금 맑음 해가지고 조금 붙이거나, 걔가 짜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한마디로 이제 몰빵하는 방법, 몰아서 한 방에. 그래서 이게, 법 앞에가 있어요, 법 앞에. 그래서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기록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장부에 상품, 재고자산, 사고, 판 걸 다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중에 입고라는 게 들어온 수량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출고, 나간 수량을 계속 적어요. 맞죠? 계속 적어. 일단 노가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요거고, 대신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힘들잖아.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든데 실제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 그것까지 하면 사람 죽으니까 실제로 기말에 창고는 들어가지 않아요. 됐죠? 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돼 있죠. 법 앞에 실지재고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별표예요. 뭐가 별표냐.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올 때 핵심이 되는 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뭐냐. 들어온 건 기록해요. 들어온 건 합니다. 들어온 거 기록 안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간 걸 기록을 안 해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물건 있죠. 특히 이제 또 뭐라고 하지? 일반적인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 2번 들어오잖아요. 2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아닌, 일반적 가위라든지 양말 그런 것도 팔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아무튼, 그런 것들. 먹는 거 빼고, 아무튼, 그런 거 잘 팔리는 거 빼고, 그런 것들 빼고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온 수량은 많이 안 들어오잖아. 물론 수량은 많이 들어오지만, 예, 우리가 들어오는 그 횟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 팔면, 그건 망하지. 그죠? 그러니까 나간 수량을 일일이 다 못 세요. 판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출고 수량은 기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판매 수량 몇 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적어. 왜냐, 문제에서 준 거다. 문제에서 줬지만, 실제 재고조사법은 판매한 수량을 기록하지 않아요. 맞죠? 안 하니까, 실제 재고조사법에 따라서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판매 수량이 있더라도 그건 안 보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난 안 보인다, 이렇게. 표정이, 사실 보이는 거 어떡해요? 아니, 이거 안 보인다 하셔야 돼. 그죠? 좀 이따 그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기분이 더러운 게, 이거죠. 내가 몰라서 정답을 틀렸으면 기분이라 덜 나빠. 근데 막 계산 술술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계산도 다 돼. 그리고 답도 있어. 찍었다? 틀렸어. 제일 기분 더러워요. 그죠? 그게 그런 애가 여기에. 그러니까 출고 수량을 여러분들 기록을 하는 순간 지을 때는 그 오답이 또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니까 실제로 재고를 세요. 알죠?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법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출고 수량 기록 안 하는 거. 알죠? 이거. 자, 그 다음에 혼합은 뭔지 아시죠? 혼합이 뭐야? 혼합. 섞는 거. 알죠? 그러면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을 둘 다 쓰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최신 방식. 맞죠? 당연히 샀다, 팔았다 할 때 다 수량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실제로 재고도 세야 돼요. 맞죠? 그래서 혼합법은 그냥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을 같이 쓰는 방법이다. 라는 거 챙기시고요. 얘는 말 문제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건 얘예요. 단가 결정법, 단가가 하나당 가격이죠? 이게 왜 여러분들 좀 승질이 나냐면, 요것도 옛날로 가정해 주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상품을 무조건 100원 주고 사요, 100원 주고. 상품을 100원 주고 사와. 그럼 나중에 상품을 팔 때, 팔린 상품의 구입 원가가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원이 매출 원가면 돼, 무조건. 근데 꼭 사오는 가격이 똑같아요? 다르지. 그렇죠? 다른데 바코드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에 사왔던 상품인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 재고자산을 사올 때마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나중에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얼마 주고 사온 건지 몰라. 그래서 매출 원가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5개 가정입니다. 네, 자고로 여기에서의 가정은 4개예요. 이 아래에 있는 4개. 요 4개가 가정이고요. 얘는 가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영어를 쓴 건 있어 보이려고 쓴 겁니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영어 안 해오셔도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있어 보이려고 쓴 거 있어 보이려고. 자, 보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개별법은요, 말 그대로 상품을 구입하잖아요. 구입할 때 그걸 기록해요. 개별적으로 기록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그게 매출 원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구입 원가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가 못 적는다면, 네가 모른다면서.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저예요. 그죠? 네가 모른다면서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팔리는 애들은 구입 원가를 하나씩 기록 못 하겠죠. 사과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보석 비싼 거들은 기록할 수 있어. 왜? 많이 안 팔리거든. 맞죠? 그래서 주로 이건 듣고 버리세요. 주로 옛날에 고가품 판매업에서 많이 썼다라고 해요. 고가품 비싼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구입 원가를 기록을 해. 만약에 내가 1억 주고 사왔다면 1억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걔가 보석이 3억에 팔렸어. 그럼 딱 보자마자 1억에 사왔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억은 상품 매출이고 1억은 팔린 상품의 구입 원가니까 1억을 매출 원가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상적이죠. 옛날이더라도 여러분 이상적이잖아. 왜? 얘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1억이 매출원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별법이 뭐라고 하냐면 수익과 비용이 가장 적절하게 대응된다라는 건 되게 이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고가품 판매업을 빼고는 예전에 바코드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사오는 걸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래에서부터 4개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그 먼저 선자 맞아요? 선수금 할 때 선자. 그래서 해석하면 선, 먼저 입,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선출, 먼저 나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그 편의점 유제품 사실 때 유제품 있잖아요. 유제품 초코우유 같은 거 말고 그죠? 유제품 사실 때 그건 유통기한 기니까 뭐 상관없지만 유제품 사실 때 우유 같은 거 앞에 걸 집으세요. 아니면 손을 저 뒤로 슉 넣어서 해요. 그죠? 그죠? 왜? 그죠? 앞에 건 누가 봐도 유통기한 짧을 거거든. 뒤에 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야. 유통기한 길 거야. 그래서 뒤로 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기 위해서 앞에 지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편의점 하시는 점주분 있죠? 점주분들이 아마 아르바이트생 분들한테 주로 당부하는 게 선입선출법으로 지녀내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분도 본사에서 배웠겠죠. 선입선출법이라는 용어.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출제 가끔 할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자, 후입선출법은요. 후자가 나중 후자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물론 가장 맞아, 최신이 계속 나온다라고 그거는 나중에 사온 거 먼저 팔 수가 있지만, 맞죠? 그리고 이건 일상생활에서 주로 말로 하는 거죠, 말. 주로 전통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 전통시장 옛날에 제가 이제 어머니랑 전통시장 가면은 전통시장에서 이제 나물 같은 거 파시잖아요, 그런 거. 파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랑 같이 가면 누가 봐도 어머니는 아줌마야. 그죠? 일단 아니 그분 우리 누가 봐도 행색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꼭 전통시장 어머니들이 뭐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나 그런 사람들 아줌마라고 해요? 언니라고 해요? 언니라고 해요? 언니라고 기분을 맞춰주는 거지 일단 거기서부터 기분 좋아지라는 거예요. 그죠? 언니 이거
최근에 들어온 건데, 최근 곧 이번에 막 들어온 거다? 근데 언니한테만 싸게 파는 거야. 언니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요. 맞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먼저 들어온 거 아니야. 알죠? 근데 암묵적인 합의죠. 나 언니라고 불러줬다. 너 반드시 사야 된다. 이거. 알죠? 너도 알고 있잖아. 이거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다. 팔아줘라. 언니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말로 하는 방법.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를 말문제로 많이 하냐. 요 선입선출법하고 호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고 호입선출법은 거의 안 쓰는 방법입니다. 거의 안 쓰는 방법. 첫 번째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인데 여러분들 우리 평균 내는 거 여러분들이 거의 언제쯤 하시냐면 어렸을 때 하시죠. 주로 언제? 시험 보실 때, 그죠? 시험 보실 때? 맞죠? 그럼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당, 과목당 점수죠. 그 과목당 점수가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당 가격? 회계 따시면 점수, 하나당 과목당 점수 있잖아요. 평균. 그게 단가야, 단가. 어떻게 구해요? 점수를 더해. 그럼 점수가 금액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렇게 구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거 계산 문제. 점수를 더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과목 수로. 그럼 과목 수가 수량임? 그래서 금액 나누기 수량이 단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법은 시험에 이제 출제하면 단가 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평균 단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법이 뭐가 있냐면 실지재고조사법에 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에서의 평균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살 때도 기록을 해야 되고 수량을 팔 때도 수량을 기록해야 돼.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 100원을 주고 사왔어요. 상품을 하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원 주고 사왔어요. 맞죠? 그럼 기록하겠지. 근데 이 중에서 한 개가 팔린 거예요. 그럼 기록해야 하네요. 한 개가 300원에 팔렸어. 기록해야지 당연히. 팔릴 때도 기록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3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이 상품 매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팔린 것의 원가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평균을 언제 미리 매겨야 돼요?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미리 내야 돼. 그럼 지금 사례에서 그냥 한 개당 100원, 한 개당 200원 이렇게 사왔으니까 평균이 150원이 되게 대략. 어떻게 구하는지 자세하게 좀 이따 계산 문제 할 거고 150원이죠. 그렇죠? 그럼 300원에 팔렸을 때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린 상품의 원가는 15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라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기록법은요. 팔릴 때마다 우리가 장부에 수량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럼 단가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팔린 것의 구입 원가 있죠. 팔린 상품의 구입 원가도 그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팔렸을 때. 그렇죠?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럼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두드려 패면 평균이 무빙을 해요? 무빙 안 해요? 그렇죠. 무빙을 하지. 근데 무빙 평균법 할 수 없잖아. 재미없어? 그래서 평균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용어는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평균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동평균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자, 근데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 기록 한대 안 한대요? 안 해요. 팔 때 아까 기록 안 한다면서. 그럼 팔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에 팔았는지 안 적어요, 그냥. 안 적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팔릴 때 수량 안 적잖아요. 그럼 단가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사올 때마다 평균 낼 필요 없겠죠? 그렇죠? 사올 때마다 평균을 왜 내? 팔 때 평균을 알 필요가 없는데.
맞죠? 그래서 그냥 사원 수량만 계속 적는 거예요. 단가랑. 맞죠?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기말에 창고는 들어간다면서요.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내고 들어가요. 평균을 한 방에. 좀 이따 계산 문제 풀면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 용어 정리에 용어 정리. 무슨 평균법인지 시험에 거꾸로 장난치니까.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은 평균을 한 방에 팬다. 라고 해서 총자 쓰는 거, 총. 이동이 아니, 무빙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동평균법은 내가 그 어렸을 때로 따지면 시험 볼 때마다 계속 평균 내는 거예요. 국어 봤을 때 평균 내고 수학 봤을 때 두 개 합쳐서 평균 내고 이렇게 계속. 맞죠? 요게 이동평균법을 생각하시고 총평균법은 야, 나 귀찮아. 그냥 과목 나 한 10개 봤어. 그러면 그때 10개 평균을 한 방에 팍 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요 선입선출법하고